자, 이제 오늘도 MLB 봐야 되는데 오늘 전반기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하고 나면 15일까지 월화수 휴방이고요. 목요일에 경기가 있긴 한데 한 경기 딱 진행이 됩니다. 필라델피아 경기. 그래서 그때까지 쉬고 그냥 이제 목요일에 그러니까 방송을 키는 걸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어제는 다저스 언더 한 폴락이 났어요. 라이브 잠깐 켜서 기도 메타 했는데 무무 맞추고 이게 시브레코 오버가 나서 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경기가 이제 박살이 나버렸고 190장이 한순간에 좀 증발을 해버리는 허탈함 속에 또 막폴락의 기적을 또 이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MLB 요거만 보고 할 거고요. 월드컵은 이제 8강부터는 제가 프리뷰를 따로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더 구매할 만큼의 메리트를 느끼게 해서 저도 이제 표를 팔았어야 돼가지고 프리뷰는 따로 진행 안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8강은 제가 정경기 적중을 했고 이제 4강도 마찬가지로 표 구매하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숲 라이브 오셔가지고 표 구매하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이거 유튜브 녹화본 보시고 계신 분들은 못 보겠죠. 못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진행은 아무튼 그렇게 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 대 미러키 경기로 시작하는 오늘 MLB 경기들은 이제 전반기 마지막 경기들로서 낮 경기로 다 진행이 됩니다. 가장 늦게 경기 진행이 되는 게 한국 시간으로 5시 10분,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10분 경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영을 조금 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낮 경기 성적도 이런 것도 반영을 다 해줘야 될 텐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투수들이 또 나오죠. 그 투수가 바로 첫 번째 경기의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게 오늘 전체 진행되는 15경기 중에서 9경기가 수입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식도 해야 되는데 이 경기도 어제 더블헤더가 모두 피츠버그가 승리를 하면서 수입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폴 스킨스에서요. 우리가 이제 폴 스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계속 이제 빼놓지 않고 말하게 되는 게 있죠. 바로 낮 경기의 폴 스킨스입니다. 이번 시즌 밤 경기에는 12경기 나와서 6승 3패 2.61의 1할을 기록하고 있는 폴 스킨스가 이제 낮 경기에는 지금 현재 7경기 나와서 1승 5패 5.87의 2할로 피안타율만 1할이 차이가 납니다. 밤에는 1할 8푼 6리, 낮에는 2할 8푼 6리, 딱 1할 차이가 나요. 그만큼 폴 스킨스가 이번 시즌에 낮 경기에 대한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오늘 경기에서도 가장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 애틀랜타를 상대로 피츠버그가 홈에서 12대4의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당시 이제 폴 스킨스가 6이닝 2실점을 해주면서 이제 잘 던져줬지만 이때 경기마저도 심지어 저녁 6시쯤에 진행된 오후 경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경기도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폴 스킨스가 나오는 이 경기라고 해서 이제 호투를 장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즌 미러키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진짜 7이닝 거의 노히트급 퍼펙트였죠. 7이닝 딱 1피안타 맞았었는데 거의 7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내면서 이제 승리 투수가 됐던 이력도 가지고 있고 미러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타격에서의 기복 또한 이 장타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안 나는 양상이 좀 나오고 있어서 폴 스킨스에게 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장타가 터졌을 때는 경기 양상이 재밌게 가죠. 지난번에 오늘 오전 경기였었는데 이제 7대6으로 졌던 경기도 쌀플레릭의 홈런이 나오고 이러면서 장타 생산이 나오면서 미러키가 경기를 앞서 나갈 수 있었는 거를 이 LCB가 결국 그걸 또 홈런으로 그대로 발데즈에게 말홈런을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허용하게 됐던 경기 양상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기본적으로 미러키가 점수를 많이 내려면 홈런이 필요해요. 근데 폴 스킨스가 아무리 그렇게 부진한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번 시즌 그렇게 낮 경기에서 허용했던 이 피홈런 수치조차가 그렇게 높게 나온다고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4개의 피홈런이 있긴 한데 이번 시즌 여전히 슬러그 수치는 0.362 수준으로 나름 그래도 리그 평균 이하 수준으로 버텨주고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이제 미러키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슬러그 수치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미러키도 이 경기를 대승으로 이끌 수만큼 폴 스킨스를 학살하는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이제 이 경기가 이제 폴 스킨스의 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낙 경기에 나오는 피안타 수준에 따라서 투구수 관리가 얼마만큼 이제 잘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폴 스킨스의 실점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최소화시키면서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경기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피안타율은 이미 폴 스킨스가 낙 경기에 그렇게 심각하니 미러키가 안타 생산 자체는 확실히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안타가 좀 나오고 폴 스킨스의 투구수 관리가 안 되면서 조기강판이 되어버리면 이후 불펜 운영에서 또 다른 양상이 나올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수입전이기도 하고 피츠버그의 그런 변수를 생각하면은 이제 불펜에서의 또 성적이 또 걱정이 되죠. 이제 폴스키 더 빨리 내려가 버리면. 그래서 이제 미러키 승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폴 스킨스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토프 자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폴 스킨스가 낮 경기에 불안하다는 걸 뻔히 아는데, 사실 게서가 나온 게 뭐 사다못해 해리슨이었다, 아니면은 뭐 로건 핸더슨이었다, 뭐 그 정도만 됐어도 미러키 승을 실제로 조합회에 한번 활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서라는 카드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언더도 좀 애매하고, 굳이 언어로 따지면 오버를 생각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까지도 들 정도로 이제 언더는 고려를 못하는 상황이 됐고, 폴스킨스의 낮 경기의 저주 이거를 좀 생각하면 미러키가 이거 수입을, 피츠버그도 수입전이란 걸 감안하면 폴스킨스의 이후득 이제 투수 지원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미러키 노래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볼티모어 대 캔자스 시티의 경기인데, 이제 셰인 바즈와 세스 루고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는 케이스죠. 일단 기본적으로 세스 루고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성적 자체만 놓고 봐더라도 이제 피홈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무너지는 양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세스 루고가 보여주고 있는 낮 경기 성적, 이것도 성적이 좀 아쉽습니다. 이번 시즌 12경기 밤에 나와서 3.92의 ERA로 이제 WHIP가 1.35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낮 경기 6경기에는 2승 2패를 기록했지만 5.82의 ERA로 피안타율 3할 1푼까지 올라가고 WHIP도 1.6 수준까지도 상승을 해버리는 게 바로 이 세스 루고의 이번 시즌 행보예요. 뭐 오늘 경기도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경기 또한 수입전입니다. 근데 이제 캔자스 시티도 사실 최근에 일주일 타격을 보잖아요. 그러면 7경기, 그러면 타율이 리그 1등이에요. 타율만 팀 타율이 3할 1푼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다? 이 홈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었었던 31점을 2경기 만에 뽑았었던 그 2경기 표본이 더해져 있고, 해당 2경기 직후에 있었던 이제 최근 4경기죠. 아마 4경기 동안에 캔자스시티 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여기서 쓸 만큼 진짜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캔자스시티가 갑작스러운 부진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되고, 타격에서 오늘도 볼티모어 입장에서 오히려 세스 루고 공략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리드하는 양상 자체를 가져가기가 훨씬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는 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바라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스 루고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그 이제 변화구들의 이제 효율성 자체가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르게 하락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볼티모어 타선에서도 오늘 경기에서 특히나 이제 알렉산더, 그 다음에 베사요, 그리고 알론소, 그리고 볼티모어 이적 후 홈에서 첫 홈런을 때렸었던 이제 타일러 워드, 얘네들까지 충분히 기대값이 있다. 오히려 거너 앤더슨과 러츠맨이 오히려 걱정인데, 얘네들마저도 터지면 볼티모어가 의외로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워싱턴과 이제 뉴욕 양키스의 경기인데, 요거는 이제 어제 경기에서 제가 주력한 경기를 뽑아드렸던 게 양키스 승이었어요. 이제 배당에서 만족스럽지 못했겠지만 사실 경기 보면서 저는 이거 양키스가 끌려갈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분명히 어제 코멘트를 써드렸죠. 워싱턴은 지금 불펜에서 부상 이탈 자체가 지금 가장 심각하고, 그게 지금 이제
최근에도 이제 오늘 어제 경기에서도 그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봤던 거였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선발 싸움에서 이제 1회에 리드 홈런, 제임스 우드 홈런과 그다음에 커티스 미드의 홈런으로 솔로 홈런 두 개를 앞서 나갔던 워싱턴이 이제 결국에는 불펜 운영에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운영이 실패를 해버리면서 이제 홈런 3방이 무너지는 경기가 돼버렸었죠.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워싱턴이 이것도 수입전입니다. 양키스 수입전인데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카발리 카드가 나와 있는 동안은 실제로 이 경기를 리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싱턴이 초반에 리드를 할 수도 있는데 후반까지 경기를 지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또다시 일단 월에는 공략 당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보면은 실제로 피안타율 자체도 좀 높게 나오고 공략 당할 여지가 있는데 카발리는 오히려 단단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카발리가 결국 이제 커맨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삼진율이 그렇게 뛰어나고 구위에 힘이 있다 보니 버티긴 되지만 5이닝 이상을 버틴 경기가 그렇게 이제 좀 희귀하죠. 그래서 이 카발리가 결국 잘 던져도 5회까지만 던져주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또다시 6, 7, 8, 9 이 불펜들이 이 남아있는 4이닝 정도 길게는 4점 몇 이닝까지 될 수 있어요. 5회를 못 맞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불펜들이 워싱턴이 사고를 안 치고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경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사실 양키스 입장에서는 양키스가 오스틴 웰즈도 마찬가지고 이제 양키스 포수진들이 리그에서 OPS가 가장 낮습니다. 팀 포수 전체 타자들의 이 성적이라고 봐야겠죠. 그 성적이 리그 최하위예요, 최하위. 그만큼 이 포수 라인에서 타격이 정말 안 되고 있는 게 이 양키스거든요. 실제로 29이네요. 어제 경기 지나고 나서 화이트삭스가 포수 타선에서 타율이 1할 6푼 4리에 FOPS 0.511이 나오는데 양키스가 0.519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포수가 약한 팀이에요. 이 타격에서 필라델피아, 화이트삭스, 그 다음에 양키스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진짜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약해지다 보니까 어제 맥마원이 또 홈런을 때려내긴 했어도 맥마원도 타격에서 오락가락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에만 같은 경우도 지금 기복은 당연히 생각은 해야 되고 당장 지금 기대값이 있는 쪽은 여전히 벤라이스밖에 없는 게 양키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팅을 권장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양키스 승을 바라보기도 사실 근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워싱턴이 워렌의 피안타를 생각하면은 워싱턴이 이제 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리그에서 1회에 가장 많이 점수를 내는 팀이 어디다? 워싱턴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결국 1회였었고 결국 이제 워렌이 1회에 좀 크게 무너질 가능성까지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워싱턴의 타격 자체만큼은 최근까지도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리그 5위권 아래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타격 자체는. 그래서 초반에 양키스가 좀 크게 좀 무너지게 되면 이 경기 수입전이다 보니 양키스의 불펜 운영이 또 야보로라든지 여타 이제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블랙번 이런 친구들 있죠. 걔네들이 나오면서 경기를 좀 던져줄 양상도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싱턴 승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만 이것도 사실 명백한 근거, 확실한 근거라고 바라볼 수는 없겠죠. 일단 불펜에서의 변수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배팅을 여러분들이 딱 오늘 난 한 조합만 갈래 이러면 이 경기는 고려할 수는 없는 경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뭐 일단 당연히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언더입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도 제 킬러 카드가 나오는 순간에는 확실히 힘이 생겨요. 힐러가 지난번에 피츠버그전에 좀 많이 고전하긴 했지만 당시 경기 분위기 자체가 워낙 타격적 양상으로 흘러갔었고 다시 나온 경기에서 또 호투를 했다 보니까 오늘 또 10승을 노리게 될 겁니다. 지금 전반기 마지막 경기가 돼버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도 지금 분위기를 좀 타야 돼요. 애틀랜타가 한풀 꺾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수가 좀 필라델피아 좀 많이 이제 치러가지고 현재 이제 승률로 보면 이제 2경기 차로 리그 2위에까지 올라와 있는데 바로 뒤에 또 마이애미가 추격하고 있거든요. 마이애미가 3인데 애틀랜타랑 3경기 차, 필라델피아는 2경기 차. 즉 필라델피아 마이애미와 경기 수차는 1경기 차입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빨리빨리 달려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애틀랜타가 주춤하고 있다면 필라델피아는 이걸 잡아내야 돼요. 근데 상대가 이제 타릭 스쿠발이죠. 실제로 필라델피아가 이번 시즌에 좌투수 상대로도 리그 최하위권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까지도 필라델피아의 좌투 상대 타율은 2할 3푼대 수준으로 최근 한 10경기 수준에서 분명히 성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홈런이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한 4개밖에 안 나오면서 장타 생산성 자체가 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기본적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필라델피아의 타격에 대한 큰 기대값을 보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타릭 스쿠발이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도 잭 킬러를 상대로는 상대 전적에서 이제 콜튼 케이트가 이제 힐러에게 3타수 4안타로 강한 모습이 있지만 나머지 타자들은 분명히 약한 모습이 있고,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물론 지금 디트로이트는 7월 달에 7승 2패의 성적으로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힐러는 기본적으로 일단 우투수니까 우투수 표본 데이터로 보면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힐러를 공략할 여지는 조금 더 있다라고 봐야 되고, 낮 경기의 힐러가 너무 극강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힐러가 낮 경기에서는 실점 수준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표본 자체가 당연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힐러가 이번 시즌에 낮 경기에 보여주고 있는 성격 자체가 이제 3경기 나와가지고 3전 전승에다가 20이닝 동안에 줬던 실점이 단 2점밖에 없어요. 그만큼 0.902 ER이라는 성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 당연히 많은 득점을 낼 거라고 바라보기는 어렵고, 클러치 승부 속에서 그나마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바라보는데, 결국 이게 클러치 승부가 돼버리면은 이게 디트로이트 그러면 승을 가면 안 되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클러치 승부가 되면 뭡니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켈리 젠슨이에요. 3점차 이내 승부를 이미 예고를 하게 되면 세이브 상황에서 나오는 게 켈리 젠슨이 될 건데, 켈리 젠슨 같은 경우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이제 마무리 투수가 아니죠. 그러면은 결국 이게 2대1이 됐든 뭐 1대0이 됐든 2대0이 됐든 뭐 3대0이 됐든 3대1이 됐던 간에 이게 켈리 젠슨의 블론 세이브 상황까지도 염두를 좀 하게 되는 경기가 돼버리면, 이제 역전이 되어도 3대1까지는 역전이 돼도 4대3이면 7점 오면 언더겠고, 뭐 그런 수는 두란 또 나오면은 막아질 테니까, 뭐 그런 변수까지, 진짜 짜잘한 변수까지 다 고려를 해버리면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언더 게임으로 그냥 보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 팀 타자들이 오늘 선발 투수들을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은 상대 전적에서도, 그리고 이제 표본상으로 구종별 공략 가능 여부까지도 따져보면은 실제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경기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스쿠발도 일부 실점하는 여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잭킬러가 버티면서 리드하면서 또다시 디트로이트가 패배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패보다는 그냥 언더가 맞다고 보는 건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인데,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이제 5대3으로 이제 컵스가 승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신시내티의 타선이 어제도 이제 로우도 마찬가지고 수아레즈도 마찬가지고 이 블리데이도 마찬가지고 그 홈런으로 점수를 냈잖아요. 솔로 홈런 3방이었거든요. 이제 1차전 경기에서도 엘리 델크루즈의 홈런, 그다음에 백투백 홈런 나왔던 그 쌀 스튜어트 마찬가지고 다 홈런으로 지금 점수가 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장타에 대한 의식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경기는 저는 시카고 컵스의 승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좌투수 대결입니다.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번 시즌도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지만 최근까지도 시카고 컵스는 좌투 상대 팀 타율이 2할 9푼 선에서 유지가 될 만큼 꽤나 공략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렇지 못하죠. 거기다 매튜 보이드가 지금 다시 반등선을 보이면서 꽤나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포트도 이제 5월 달이었나요? 5월 달부터 아마 이어졌던 성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피홈런에 대한 의식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경기 성적들이 좀 나왔었죠. 5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6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제 피홈런의 실점이 있었으니까. 근데 최근까지도 대량 실점하는 경기는 거의 없고, 지금 거의 보면은 4월 18일자부터네요.
4월 18일자부터 이닝 수를 떠나서 3실점보다 더 많이 실점을 한 경기를 치른 적이 없습니다. 아포트는 볼지를 5개를 내주든 3개를 내주든 4개를 내주든 홈런을 3방을 쳐맞든 2방을 쳐맞든 1방을 쳐맞든 이랬나 저랬나 3실점까지가 아포트가 딱 준 실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실제로 신시내티가 이 경기를 언더게임으로도 끌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 상황인 건데, 결국 그렇게 홈런으로의 실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좌투 상대로 컵스가 좀 강했다는 요소 자체를 무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오늘 경기도 컵스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도 트리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공개하겠습니다. 트리거 요거 하나만 공개하면 신시내티 승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어제 댓글에서 트리거는 가만 들어보니까 역배만 트리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역배 트리거라는 게 결국 역배인 거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배 트리거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배 트리거 알려줘가지고 정배 베팅할 구매에 이제 확신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혹해서 이제 유혹당할 수 있는 경기에 그냥 역배 트리거가 나와 있으니 요거 정배는 좀 고민해 보셔라 라고 알려드린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역배 트리거를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해드리는 전체 트리거를 보시면 정배 트리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무료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는, 라이브 하면서 녹화본에 공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역배 트리거를 대부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미리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저는 이제 컵스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트리거로는 신시내티 나와 있다라는 거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양팀 불펜도 총력전을 이미 펼쳤던 경기였었고, 서로가 소모값인데 이제 전반기 최종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운영은 그래도 나름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지난 시즌이죠. 이 지난 시즌 전반기 최종전에 경기를 치르면서 아마 언더게임이 15경기 중에 11경기인가 9경기였는데 11경기가 아마 언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보스턴 경기인데, 이것도 사실 밤 경기였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낮 경기다 보니까 이제 대가리가 아파집니다. 이제 잭 소튼 같은 경우에도 매치에 이제 나름 상위 유망주 선수이긴 한데 공이 빠르지 않아서 보스턴이 공략할 만하거든요. 톨리가 이번 시즌에 낮 경기 4경기 나와서 3패입니다. 네, 5.79의 ERA로 밤에 나와서는 10경기 5승 3패 2.34의 ERA로 피안테일 1할 7푼 3리 WHIP 0.89가 나오는데, 낮 경기에 4경기 18.2이닝 던지면서 12실점 12자책점 14실점 3할 8리의 피안타율에 1.66의 WHIP가 나와요. 이 낮경기라는 요소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매처가 실제로 뭐 소토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비셋도 마찬가지고 여타 선수들의 타격감이 조금 그래도 올라오고 그 플랑코 같은 경우도 복귀하고 지금 매처가 호재가 좀 분명히 있는 상황 속에서 선발 투수만 조금 더 괜찮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구속이 느린 선수는 그렇게 맹신하진 않습니다. 이 그 잭 소튼 같은 경우도 평균 구속이 90마일 선이거든요. 이제 89마일에서 92마일 따라진데, 제가 이런 느린 공의 선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리 디셉션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지난 경기 필라델피아 상대로 분명히 잘 던진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쳐맞을지 모르는 이 불안감 속에서 경기를 보는 게 저는 사실 탐탁치가 않거든요. 오히려 톨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구위적으로 확실하죠. 그래서 저는 보스턴을 좀 그래도 빨아주고 싶은데, 하필이면은 톨리가 낮 경기 이렇게 부진한 양상이 나오고, 이 경기도 이제 수입전이에요. 수입전.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매츠가 이 경기에 소튼을 길게 기용할 이유가 없고, 사실상 이제 올인을 갖다 박을 경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다시 클러치 승부에서 소토의 장타 한 방이 뭔가를 또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분석적으로 바라볼 때 최근에 보스턴 8연승하고 있거든요. 8연승. 이 8연승을 하면서 어떻게 타격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불펜 투수력 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안 좋게 보이겠어요. 데이터는 모두 보스턴이 훨씬 더 좋게 나옵니다. 근데 매츠가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이제 표본이 뭐냐? 그게 결국
이제 소토와 보비셰 매치가 홈에서 나오는 그 장타 생산, 홈런에 대한 기대값, 그 다음에 톨리가 낮 경기에 부진하다는 데이터, 이 두 가지가 매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거든요. 수입전이란 것까지 불펜 운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요소가 매치의 역배 가능성을 논하게 만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인 거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은 이제 좀 이제 뭐랄까, 저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가능성 세 가지의 변수면은 역배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는 충분한 이제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게 돼서, 일단 저는 뉴욕 매츠 승을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낮 경기 피해를 꽤나 봐가지고 낮 경기 성적을 좀 의식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톨리 공보면은 실제로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일단은 네, 아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대 클리블랜드의 경기인데, 요것도 이제 오늘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승패보다는 언더 가시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리블랜드가 어제 불펜 운영을 했던 것이 그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이제 클리블랜드가 이 경기도 수입전이 돼버렸는데, 일단 홈에서의 필립스는 극강이에요. 0점대 ERA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만, 칸티뉴가 길게 던질 필요가 없어지는 경기라는 게 좀 이제 많이 중요하죠. 어제 경기에 예상했던 대로 이제 암스트롱 카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알레멘이란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좀 변수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홀더맨이 결국 세이브를 하러 올라와서, 그럼 이제 게디스 스미스, 에린이 모두 휴식을 취했던 경기. 에린은 부상으로 빠졌어요. 지금 부상으로 빠져서 게디스 스미스가 휴식을 취했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운영에서 홀더맨 연투 가능하고 페스타 남아있는 카드에서 만약에 이제 클리블랜드가 망하면은 페스타 운영에서 이제 승패가 틀어질 수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교체는 바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대량 실점은 없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는 게 이 경기가 될 겁니다. 일단 타일러 필립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번 시즌에 잘해주고 있고, 특히나 홈에서 필립스가 보여주는 기량 자체는 지금 진또백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잘해주고 있어서 요거는 뭐 점수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가 이미 어려운 경기다라고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마이애미도 불펜에서 이미 정비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뭐 대량 실점 딱히 없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보자. 좀 언더로 좀 힘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실어드리면, 이 필립스라는 선수가 3점대라는 ERA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시즌 선발로 나온 경기는 총 8경기인데 8경기 중에서 원정이 4경기고 홈에서 4경기입니다. 불펜 성적까지 다 합치면은 원정에서 나왔던 성적이 이제 6.53이라는 ERA가 나와요. 이 필립스가. 근데 홈에서는 1.03입니다. 1.03. 완전히 다른 투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던지면은 필립스가 오늘 좀 호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이제 시모와 행콕이 나오는 경기인데, 요것도 템파베이 승이냐 언더를 따지는 경기거든요. 실제로 시애틀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에 이 좌투수를 상대로 이 경기를 펼치면서 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팀이 바로 시애틀입니다. 통산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좌투수 상대로 총 869타석을 소화했는데 타율이 2할 8리밖에 안 되고 OPS 0.621로 타율, OPS, OBP, 그 다음에 이 슬러그 수치까지 모두 통틀어서 이제 리그 전체에서 가장 좌투 상대로 약한 팀이 바로 시애틀이에요. 그래서 시무어가, 저도 사실 이제 선발로 전향이 되면서 좀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선발 전향되면서 3분율이 많이 올라오고, 거기에다가 볼넷 수치가 불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좋아졌다라는 부분 자체가 확실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가 기본적으로 시모의 호투는 이제 성적상으로 볼 때는 좀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고, 이제 행콕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오늘 많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제 수입전, 이 경기도 수입전인데, 수입전이란 걸 감안을 하면 시애틀도 아마 이 경기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좀 갈아 넣을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행콕 이후에 운영 자체가 좀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제 점수보다는 좀 기준점보다는 점수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은 하게 되는, 오늘도 이 경기도 언더 게임을 좀 봐야 되는
예, 그런 경기가 되었다. 승패는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애틀도 갖다 박아버리면 모든 것을 때려 박아버리면 결국 이제 템파베이보다 이제 경기를 지키는 힘 자체는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전반 5이닝 싸움에서 누가 리드를 하느냐 예, 그거에 따라서 그냥 승패가 갈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언더보는 게임에서는 한 점차 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업차 뒤시작하면 누가 이기는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언더 보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애틀랜틱스의 경기인데, 애틀랜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이거를 언더를 예상하면서 그냥 진짜 기똥찬 언더가 나왔었죠. 1대 0으로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또 승리를 했는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틀레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부상 때문에 타선의 변화가 많이 생겨 있는 것이 이 전반기 마지막에 들어서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도 슐츠 꺼내고 JT 긴과 맞붙게 되면은 투수력에서는 밀리겠고 무라카미도 결국 어제 경기에 또 안타를 때려내지 못하면서 돌아와서 타격감을 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 JT 긴의 체인지업에 또 화이트삭스가 땅볼을 많이 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이트삭스의 시원시원한 이제 홈런포를 또 내일 경기에서 보지 어제처럼 못 보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경기다라고도 생각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JT긴을 결국 화이트삭스가 이기려면은 얼마나 빨리 내릴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JT긴이 7이닝을 던져고 8이닝을 던져버리면 화이트삭스는 결국 내일 경기에서 실제로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화이트삭스의 홈에서의 이번 전반기 통산적인 성적을 바라보면은 특히나 슬러그 수치는 여전히 이제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면 오늘 경기도 실추의 볼질 속에서 애틀레틱스의 타선이 얼마큼 점수를 낼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경기가 크게 터져버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JT긴을 이제 안타 생산성으로 조금 이렇게 공략을 해주게 되면 JT긴이 5회 던지고 내려가게 되었을 때는 이후 불펜 운영에서는 1차전 경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르노도 마찬가지였었고 이제 개털렸던 그런 양상들이 불펜 공략에서 다시 한 번 또 화이트삭스가 경기를 뒤집어낼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화이트삭스가 수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슐츠가 볼질을 하지 않게 되면 좌투수라는 강점은 오늘 경기에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은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LA 인절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재밌죠. 이제 타이 브래들리와 호세 소리아노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아노가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고 어제 경기 양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네소타가 저도 어제 미네소타 승을 구매를 했던 입장이지만 적중이 됐음에도 사실 이긴 게 기적 같은 경기였어요. 이게 5대3으로 승리가 났는데 사실 이게 3대2로 추격되는 과정에서 미네소타가 사실 이거를 더 실점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저 조라이언이 진짜 어거지로 이제 우겨가지고 그냥 억지로 막아냈던 그런 케이스였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제 때려냈던 이 LA 인절스의 타격 자체가 이 2루타 생산성이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그 샤뉴엘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트라우, 그다음에 솔레어, 그다음에 그 맥클러였나요? 한 명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걔였던 것 같은데 맥클러 맞을 거야. 아무튼 나와가지고 또 이제 타격을 장타 생산을 그렇게 막 해주는데 확실히 상위 타선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이거 칠 것 같은데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점수 먹혀야 되는데 라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도 실질적으로는 LA 인절스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타이브들 이 경기가 오늘 여러 경기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바람이 또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들이 요때 있죠. 제일 늦게 하는 5시 경기들. 이 경기를 제외하면 요거 경기가 유일하게 바람이 외야로 밖으로 부는 경기고 실제로 내일 바람이 가장 강하게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가 이 경기거든요. 결국 이 홈런 때문에 경기가 틀어질 가능성인 건데 미네소타 하면 뭐다? 이 홈런 당연히 떠오르죠.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미네소타의 타선의 컨셉 자체가 홈런이라고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런 미네소타가 최근의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장타 생산성이 급격하게 죽은 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16경기 치르면서 홈런이 16개 딱 나왔었던 게 미네소타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최근은 표본을 줄여서
이 최근 7경기, 6경기 치르면서 미네소타가 때려냈던 홈런.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그 전에는 홈런이 나왔었는데 최근 6경기 동안 홈런이 딱 2개입니다. 2개. 그만큼 미네소타가 지금 이 홈시리즈 와가지고 홈런 생산성이 분명히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호세 소리아노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 오히려 그 장타 생산성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LA 엔젤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뭐 고우석이 또나 연투를 해가지고 경기를 또 풀어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던 경기이기도 한데 이제 오늘은 사실 이거를 미네소타가 잡을 거라고 바라보기에는 좀 근거가 좀 부족하다. 타이 브래들리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대량 실점을 할 거 생각 안 해요. 타이 브래들리도 워낙 그 스플리터가 위력적이라서 소리아노의 슬라이더만큼이나 기대값이 큰 선수인데 이 결국 장타 한 방 한 방에 임팩트를 두어야 된다면 이 경기는 LA 엔저스가 할 만하다라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배 못 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애틀랜타의 경기인데 이것도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폴 스킨스와 톨리와 마찬가지로 이 낮 경기의 재앙이 요 경기에 또 나타납니다. 더스틴 메이죠. 이 더스틴 메이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에 낮 경기 총 8경기 나와서 1승 6패의 성적으로 6.81의 ERA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밤 경기 성적이 9경기 4승 0패 2.74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낮 경기에서 얼만큼 부진한지를 알게 되는 경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2시 15분 경기 현지 시간으로 낮 경기를 이루어지는 경기이고 JR 리치가 나오는 상황에서 애틀랜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이게 더스틴 메이의 호투를 지금 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지 않나. 거기다가 이미 애틀랜타 원정 그때 가가지고 한번 이 개그치 털리고 1회도 못 마치고 강판 당했던 게 바로 이 더스틴 메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제 미러키 상대로도 나왔던 경기에서 5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내려갔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잘 다졌습니다 그때 경기. 이제 그 전 경기에서 너무 투구수를 못 빼가지고 한 번에 끝까지 이제 페이스를 올리기 못하니까 한 89 정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5이닝을 못 채웠던 건데 나름 반등이 되긴 했어요. 근데 결국 애틀랜타에 공략당했던 지표와 낮 경기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게 되면 애틀랜타 타선도 최근에 분명히 반등이 나와가지고 잘 치고 있다가 이번에 식은 거란 말이죠. 원정 와서 이제 메이 공략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해줘야 되는 경기다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거 세인트루이스가 수입전이기 때문에 더욱이 더 투수 운영에서는 좀 이제 안정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 이게 클러치 승부로 계속 지난 경기도 4대1로 이겼었고 이제 1차전 경기에서도 2대1로 똥줄승을 했었던 게 세인트루이스였기 때문에 오늘 불펜이 야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냉철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애틀랜타가 해볼 만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애틀랜타 승 한번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휴스턴. 어제도 이제 휴스턴 이제 승리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램바트 대 루커라고 하면 이제 루커가 공략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은 데이터적인 근거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고어가 나오다 보니까 선발에서 이제 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데이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찬 하비에르란 카드가 너무 변수가 큽니다. 표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비에르가 불펜에서 지금 던지다가 갑자기 또 선발 나와서 얼마나 던질지도 모르고 또 짧게 던지면 AJ 블루바가 나와가지고 똥바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투수 운영 이제 개그치 넘어가는 건데 그런 경기들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텍사스 승을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도 맞는데 혹시나 하비에르가 또 5이닝 무실점 1실점 피칭을 해버리면 불펜 싸움까지 가서는 이제 휴스턴이 밀릴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비에르의 스토프 자체를 예측해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까다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번 시즌에 하비에르가 던지고 있는 경기 양상 자체가 표본 자체가 이제 총 이제 이닝 자체가 12이닝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더 할 말이 없다 보니 뭐 제가 이제 코멘트를 더 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제구가 안 되죠 하비에르가. 그래서 출루율 자체가 좀 올라가 버리면 그래도 우투수니까 이제 복귀한 랭포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 피더슨이 또 리드오프로서 활약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생길 거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휴스턴보다는 텍사스를 좀 좋게 바라보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라고 정리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텍사스 쪽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이거 추천은 그렇게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타격에서도 휴스턴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자투수가 내려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어도 재고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선수라는 점까지도 반영하면은 요번 경기가 좀 산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추천은 못 드립니다. 일단은 텍사스 승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맥도날드 대 로렌젠이 나오는 이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의 경기입니다. 아,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제 경기 치르면서 결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경기가 진짜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양상 속에서 이 나왔었던 그 홈런 한 방. 그게 경기를 그냥 터뜨렸죠. 이제 슈미트가 때려냈던 홈런이 그냥 경기를 지배했던 양상이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콜로라도 대 샌프란시스코의 이 경기는 로렌젠이 나온다고 해서 콜로라도가 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애초에 맥도날드는 자투수 상대로 자타자 상대로 특히나 제구가 안 되니까 오늘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스위치터까지 포함해서 6명 가량의 좌타자들을 상대하면 제구는 분명히 흔들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닝이 짧아지면 지금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진은 더욱이 콜로라도의 타선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경기입니다. 이 로렌젠이란 카드가 당연히 이제 진짜 이제 복불복이거든요. 9위 자체는 안 밀려요. 근데 워낙 이제 지금 이번 시즌에 얻어 처맞고 있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경기가 다저스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 원정에서도 거의 6회까지 와가지고 2실점 피칭을 나름 해줬었고 그래도 최근 들어가지고 피안타를 완전히 진짜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게 로렌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도 이게 로렌젠 카드가 의외로 샌프란시스코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맥도날드의 제구 난주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패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요소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린 게 좌타자들인데 이번 시즌 우타자들에게는 2할 1위의 피안타율과 1.06의 WHIP가 나오고 있음에도 좌타자들 상대로는 이제 3할 1푼 8리의 피안타율 WHIP 1.68까지 올라가면서 제구와 피안타율까지 모두 다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데이터로 누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좌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에서는 맥도날드의 성적을 좋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의 냉철한 평가입니다. 또한 킬레안을 필두로 하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부진한 불펜들 이것도 오늘 경기에서는 한몫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오히려 콜로라도도 어제 불펜을 아꼈죠. 그래서 오늘 필승조 투입들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콜로라도를 의외로 저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골도 쳐보기 싫은 이제 LA 다저스와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어제 이제 38배였나요? 한 폴락 당한 이제 이 새끼들 언더입니다. 언더 깨졌는데 돌버츠의 운영도 어제 경기 그게 애리조나가 그 한 점을 내면 안 됐어요. 낙한데 6대2에서 7대2가 되면은 안 됐어요. 그게 오히려 다저스가 한 점을 쫓아가는데 이제 7대2가 돼버리면서 다저스 로버츠가 그때 경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낙을 더 올린 선택을 했던 거고 아레나도 홈런이랑 그 백투백 홈런 쳐맞으면서 이제 그 점수가 9대2까지 또 터진 거죠. 1차전도 9대3, 2차전도 9대2, 9실점씩 하면서 개털렸습니다. 이제 다저스가 좌투수 상대로도 최근까지도 굉장히 좋은 타격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지난주까지 잘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로드리게스 전도 마찬가지였었고 좌투 상대로 갑자기 최근에 좌투 선발 지금 총 3번 최근에 3번 만난 거 다 부진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부진했는데도 지금 팀 타율이 좌투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에 2할 9푼까지 나와요. 그만큼 좌투 상대로 잘 쳤었거든요. 제가 저번에 다저스가 그때 상대했던 게 저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요. 다저스가 애틀레틱스 원정에서 점프 상대했을 거예요. 점프 상대로 공략했을 때 9대4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스프링스까지 털고 좌투 상대로 3할 8푼까지 타율이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식기 시작한 게 샌디에고 시리즈부터입니다. 그러고 이제 좌투수 만난 경기들에서 계속해서 부진하면서 지금 타율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2할 9푼 수준인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시어스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나왔던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총 3경기에서 다저스가 이렇게
부진한 성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좌투수가 나오는데 어제 오타니가 또 없었죠. 그래서 이제 타선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타니 돌아서 어떻게까지 살아날지는 일단 두고 봐야겠어도 적어도 애리조나의 타선 자체를 지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안이에요. 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경기가 낮 경기라는 게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번 시즌 시안도 총 낮 경기에서 6경기 나와가지고 6.20의 ERA가 기록이 되고 있고 이번 시즌 ERA가 4.81이란 걸 기록 생각하면은 당연히 홈에서도 원정에서도 특히나 이제 낮 경기 성적에 대한 부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WHIP 수준만 보더라도 밤 경기 WHIP가 1.06인데 09인데 낮 경기 1.66까지 올라가는 건 절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거기다 애리조나가 지금 케테마르테, 페르도모, 그 다음에 모레노에다가 어제 아레나노부터 시작해 지금 타선이 지금 갑자기 올라와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다저스도 지금 꺾여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더욱이 더 미치 브렛이란 카드가 사실 저도 이제 좋게 그렇게 막 엄청 고평가하는 부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 친구도 어린 선수이고 지난 경기에 이제 3위 넣어준 게 전부였다 보니까 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 선수인데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나름 이제 제 역할을 다 해줬던 경기를 펼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아직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자원이다라는 판단도 하게 돼서 저는 이거 애리조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기면서 수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생각도 해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샌디에고 대 토론토 경기. 토론토가 이제 예세비지가 진짜 호러쇼를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이거는 프로가 아니죠. 이번 시즌 그렇게 잘하다가 이 한 경기 이제 전반기 마지막 등판에 갑자기 이렇게 제구가 흔들리면서 이제 안타를 하나 쳐맞았는데 볼넷만 7개 내주면서 2이닝을 못 버티고 강판을 당해버려요. 그러고 이제 올렸던 게 마코니까 뭐 어떻게 기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낸스가 이적을 했죠. 낸스를 갖다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가 돈 받고 이제 낸스 팔아버리면서 불펜 데스 좀 얕아졌고 이제 어제 나올 거 뻔했죠. 이제 피처, 플로티 딱 그냥 그런 애들 나왔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를 위한 초석이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오늘은 토론토가 기대하는 건 당연히 가우스먼의 6이닝 피칭 이후에 이제 호프먼, 로저스, 발랜드로 경기 끝내는 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샌디에고도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이 경기도 패스했었던 게 마르케즈 나오고 이후에 뭐 또 투수 운영에서 그때 마르케즈 다음에 이제 캐닝 나올 거다 이라고 로토와에 나와 있었던 거 캐닝이요? 이랬다가 마르케즈가 5이닝 던지죠 3이닝 던지죠 어떻게 하냐 이거 모른다 해가지고 패스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국 마르케즈가 5이닝 잘 던졌죠. 오늘도 샌디에고도 이 경기는 5이닝 마르케즈 만약에 버텨주면은 어제 왈드론 갖고 이제 똥 다 채워놨으니까 오늘 쓸 수 있는 카드 이제 어제 나왔었던 모레온 연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로드리게스 멀티인 던졌으니까 이러면 이제 완디 페랄타 한 명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아담 써주고 메이스 밀러 연투해주면은 우리도 이길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가우스먼이 그러면 호투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토론토가 두 팀 다 5이닝 싸움에서 리드할 수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경기가 될 겁니다. 거기에서 기대값은 당연히 가우스먼 쪽에 있는 거는 맞는데 이거 추천 제가 못 드린 게 딱 기본적으로 가우스먼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분명히 약해요. 원정의 성적이 분명히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분명히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까지도 가우스먼이 경기를 펼치면서도 볼넷 때문에 계속해서 대가리가 깨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르케즈랑 별반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경기를 좀 추천을 못 드리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양팀 다 플랜은 서는데 스터프 자체는 그래도 가우스먼이 조금 더 나아서 타격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토론토 승을 말씀드립니다만 실제로 토론토도 지금 오카모토 홈런이 아니고서는 뭐 점수 뭐 얼마나 날 수 있냐까지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수준까지 타격이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샌디에고는 오히려 우상향이거든요 이렇게 타격이. 그래서 이 경기는 절대 추천은 못 드리는데 한 점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면 토론토 쪽에 조금 더 기대값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토론토 승 말씀드려봅니다. 단 이 경기는 진짜 추천 못 드려요. 오늘 추천 못 드리는 경기 토론토 경기 그 다음에 뭐 진짜로 이제 콜로라도는 믿음의 영역이라서 콜로라도는 뭐 로또 때릴 거 아니시면 끼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한 경기 또 꼭 빼고 싶은 경기 여러분들에게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경기가 있다면 좀 불안한 부분이 생기는 게 이제 매치 경기 보스턴 혹시 생각하고 계시면 톨리가 워낙 낮 경기에 좀 부진이 좀 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보스턴은 한번 제고해 보셔라. 혹시나 보스턴이 이기더라도 분명히 좀 톨리에 대한 성적에 대한 부진은, 낙 경기에 대한 부진은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이제 방송 끝이고 이제 전반기 분석 이제 방송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기 동안에 다들 수고 많으셨고 6월 달이 사실 6월 초에 조금 부진해가지고 6월 달 한 달 통계로 보더라도 성적 자체가 좀 마이너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좀 월드컵 시작하고 성적이 좀 많이 좋아졌는데도 6월 초에 연패 박았던 게 조금 데미지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반등한 채로 월드컵 이제 기세도 올려가지고 잘 방송 이끌어 갔던 것 같고 전반기 동안 다들 수고 많으셨고 저는 잘 준비해서 좀 쉬고 또 잘 준비해서 후반기 이제 잘 이제 달려볼 수 있도록 정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잘 시간 주중에 시간 안 가시겠죠 아마 야구가 없어가지고 퇴근하시고 많이 심심하실 텐데 좀 이제 정신 요양 좀 잘 하시고 저는 목요일 방송 때 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나중에 후반기 시작되면 또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